속옷바람으로 버텼다라는 특검과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특검의 강제 구인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나눠볼 게 많습니다. 일단 법사위 내에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 입차림으로 벌떡 들어놓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앞으로 좀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되는 방송 3법, 노조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법률들은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간의 논쟁도 있었는데 방금 요 화면에 우리 곽규택 의원의 모습도 잡혔군요. 잠시 후에 그 법사위 회의장에 있었던 곽 의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특검의 주장은 이겁니다.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특검 때문에 벗은 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벗고 있었던 것이다. 체온 조절 장애 우려 때문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 시도 완강히 거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됐다는 겁니다. 해괴한 작태다. 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건강상의 이유로 벗고 있었던 것이다. 특검 때문이 아니다. 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입니다. 자, 그러자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의 그 체포영장 집행은 변호인 접견 없이 변호인의 입회 없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과연 수사인지 인치하여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스스로 수사 상황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스스로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특검 측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강제 구인이 불발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브리핑하는 내용 중에 지나치게 불필요한 내용을 이른바 망신주기로 특검과 법무부 장관 등이 공개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논란도 반발도 나오고 있는 거고 여당에서는 앞서 박지원 의원 얘기 들었지만 추잡한 행동이다. 민망한 행동이다라는 비판과 공격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불발됐어요. 한 단계. 네, 금요일 날 속보로 당사자가 완강히 거부해서 2시간 만에 체포가 무산됐다라는 속보가 떴을 때 네. 과연 어떻게 완강히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교도관들은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오후에 잇따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속옷만 착용한 채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강히 거부 혹은 거의 이런 돌출 행동은 상상도 못했던 바였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게 대체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얘기까지를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사실상 논평 불가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저는 이제 구치소장에게 좀 책임과 해명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부하다가 또 곧바로 옷을 입고 변호인 접견을 또 1시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기간 동안에 거의 385명인가요? 348명을 접견을 하고 거의 400시간에 준하는 그런 시간을 그 시원한 곳에서 접견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검찰이나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방에서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치소장이 이게 맞는 것인지 왜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체포를 하려고 아주 정확하게 시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까지 영장이 유효한데 6일 날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비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냥 특검 가서 조사받고 이를테면 내란 특검에서 공천 개입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가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특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추한 모습 보이면서 아니다라고 변호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좀 마지막 한 번이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말고 당당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 곽태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먼저 조금 짚어봐야 할 것이 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출석을 거부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2020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법원에서 그 피고인이 그냥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아무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요새 억지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구속된 피의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나 검사실 가가지고 조사 안 받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 구치소에 가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사람을 끄집어 와서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최근 한 5, 6년 동안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에서 이렇게 하느냐? 예.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을 주겠다는 것 분명한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까지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기소했을 때 뭐 여론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특검에서 무리한 영장 집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마저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기소를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 상황을 거의 실시간 중계하듯이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격에 이게 참 훼손되는 것이다고 했는데 저는 특검에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데리고 오려는 저 상황이 첫째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하는 것도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전직 대통령이 나 특검에서 조사받기 싫다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특검에서 왜 이 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무리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김유정 의원께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곽규택 의원은 망신 주기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속옷바람을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요. 진실공방 양상 비슷한 논쟁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특검보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이 오니까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종의 그런 것 자체가 조롱이고 체온 조절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착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특검 설명이 사실에 맞겠죠. 국가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를 설명하는데 그걸 굳이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관계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밝힌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브리핑에서 밝히는 것처럼 특검 조사팀이 왔을 때 벗고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의도한 행위인 겁니다. 저게 민망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자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 자초한 이유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으면 물리력을 써서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거죠. 특검이 망신 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처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굳이 왜 이런 걸 공개하느냐? 특검법 12조에는 특검의 수사 사항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갔는데 집행을 못한 상황을 그 결과만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도 못하느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위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거부했다. 특검의 설명이 이거였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서울구치소로부터 보고받고 이건 명백히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께 국회를 통해서 공개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만약 검사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그냥 순순히 갔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은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든 긴급체포든 현행범위 체포든 체포에는 당연히 물리력이 수반돼 있게 돼 있습니다. 순순히 응하는 피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물리력 행사는 예정돼 있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식의 저항한 내용 국민께 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는 이 조롱성 비판의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의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죠. 변론 동물이냐, 윤리를 저버린 폐륜의 극치다라고 비판했고요.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당대표, 신임 당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보쌈설을 소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형사소송법 보면요, 200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님 그 검사 오래 하셨지만 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체포영장까지 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권한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규칙 같은 걸 보면 7일이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유효기간 내에 재집행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 또 피의자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한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형사소송법 개정돼가지고요. 조서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제 김유정 의원님은 그 구치소장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사소송법에는요.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교도관이지만 지휘하는 사람은 검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정말로 정청래 그 대표처럼 말처럼 이불을 갖다 둘둘 감아서라도 끌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구치소장의 문제는 아니고 특검의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이 아니에요. 이 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혐의는 어떤 정치적 혐의,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그냥 일반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법에 있어서는요. 침묵하는 것은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커튼이나 담요에 뚫뚫 말아서 데리고 나와라 이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이나 기싸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기싸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여론적으로 지금 정부에게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담요로 뚫뚫 말아서 데리고 나와라. 특검팀은 물리력 동원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러면 오늘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번에 물리력 행사할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 검토할 것이다. 자, 영장 유효 기간은 오늘 7일까지입니다. 뚫뚫 말아라. 곽태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 돼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른 무슨 장소가 아니고 구치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강제로 데리고 올 것인가 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가지고 조사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 없이 기소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럼 정청래 대표의 말씀처럼 특검팀이 뚫뚫 말아서 데려 나오고 하면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예,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물리력의 행사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호송해와가지고 특검 조사실에 왔는데 그마저 아무런 조사 없이 진술 거부권만 행사하다 끝났다.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담요로 둘둘 말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려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한 것인가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무리하게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내란 특검팀에서도 출석을 요구했었어요. 네.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는 그냥 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수사는 지금 김건희 특검팀입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실무상으로도 이런 체포영장 발부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체포영장을 이중으로 발부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상식에 벗어난 수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른 사람 조사하고 증거까지 확실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관여돼 있는지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리한 물리력의 동원 과연 필요할까? 이런 사례가 자칫 다른 수사 사례에도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아니 저는 김우중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가 정말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어떤 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검찰 혹은 특검의 수사를 속옷만 입은 채로 사실 거의 저는 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완강한 거부 혹은 난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피의자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관례입니까?
저는 이상민 전 장관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구나.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피의자가 그랬는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저는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던 일 같거든요. 그리고 수갑부터 채워서 데리고 나와야죠. 가능한 일이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가도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건 특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건 안 하건 침묵을 지키건 계속 질문을 듣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건 그거는 특검의 몫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조사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피의자 아닙니까? 내란 특검은 그래도 한 번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소했죠. 계속 안 나온다고 고집 피우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은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본인이 할 얘기가 있는데 윤상현 말 다 틀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당당하게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을 해봤고 누구보다도 이 특검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은 정말 뭘 해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완강하게 이제 뭔가 체포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오히려 정말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